아파트 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격 폐지한다고 합니다. 빌라 다가구만 남기고 폐지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소급 적용 안 하기로 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폐지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확정적인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단독 보도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소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조만간 발표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걸 추진했다는 자체가 좀 놀라웠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 의무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혜택을 계속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혜택을 계속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끝내버리겠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혜택은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사실 좀 웃음거리긴 합니다. 왜냐면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정부가 마케팅을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라 했지만 그걸 3년 만에 완벽하게 180도 뒤집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도 사실 우스운 꼴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에 이제 빌라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또 한 번의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원래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죠. 대체제로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고 얘네가 땅값이 비싸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다시 아파트로 갈아타고 해서 약간 서로 간에 끌어주고 견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품들인데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태라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 혜택을 그대로 유지가 되기를 한다면 이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임대사업의 혜택은 별로 없어요. 뭐 사실 그동안의 종부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의 혜택 그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 정도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년임대나 10년임대까지 하게 되면 한 70%까지 깎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빌라나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은 뭐 한 채 구입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 4천만원 이 정도면 구입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보유함에 있어서도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기에 돈을 집어넣는 그 비용 자체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다주택 그 양도세 중과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는 맞아요. 그러나 70%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10년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머지 30%에서 얼마 안 되는 비용에서 그 중과를 해봤자 크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3천만 원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3억짜리를 샀어요. 전세가 2억 7천이야. 3천이면 투자했죠? 10년의 기간이니까 2배 올랐겠죠? 6억 됐습니다. 그럼 내가 차익이 얼마예요? 3천에 투자해갖고 3억이 됐으니까 10배를 벌었죠. 세전 수익이. 근데 원래는 다주택자의 거야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내가 거주할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주택자다. 내지는 뭐 3주택자라고 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3억의 양도 차익에서 2억 천, 37에 21, 2억 천 정도를 장기 보유로 빼주고 나머지 9천만 원 남게 되거든요. 이 9천만 원에서 우리가 세금 뭐 한 반 정도 두드려 맞아봐야 한 5천 정도. 그러면 3억 정도의 수익이 나서 5천 내고 2억 5천이 내 거죠. 3천만 원 투자해서 2억 5천이면 한 800%가 넘는 수익률이죠.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쪽으로 가격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에 한해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사에 떴어요.
자,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 빠진 거는 투기 세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파주 김포가 빠졌다. 예, 거기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었다 라고 해서 빼자마자 가격이 확 올랐죠. 뭐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도 투자로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의무임대 기간 끝나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혜택을 받았습니다. 계속 받는 거였어요. 반영구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때 정한 의무임대 기간 내에만 혜택이 유지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무임대 기간 끝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은 분들이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율 같은 것들은 4% 높이기까지 했는데 5%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건 확실치 않지만 4%는 미니멈 같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